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로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김병식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진로라고 하는 거 굉장히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진로에 대한 것을 많이 배웠는데 내 진로가 뭐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하는 그 고민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발견하고,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함께 나눌 주제가 진로 리더십입니다. 첫 번째 파트가 있고 두 번째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30분 동안 첫 번째 파트가 진행이 되고 또 30분 동안 두 번째 파트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주제를 진로 리더십이라고 제가 정했어요. 진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 또는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길들을 이야기하죠. 자,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리더입니다. 깜짝 놀랐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리더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은 리더예요. 물론 리더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학교에서 앞에서 이끌어가는 어떤 장이 되거나 또는 부장이 되거나 이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을 리더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왔던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리더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을 리더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 그런 행위 같은 것을 이제 진로 리더십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진행에 앞서 과연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김병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 학생들만큼 되게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온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보면 자, 딸이랑 이렇게 나와 있죠. 진진가를 할 겁니다. 병식이의 진진가입니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부터 5개의 문장을 보여줄 건데 그 중에 진짜가 하나 그리고 가짜가 4개가 있습니다. 진짜를 여러분이 맞춰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김병식 코치는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다.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두 번째, 나는 유도 선수였다.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을 실제 만나면 와, 제 몸이 장난 아니에요. 그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참고로 제 와이프가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 어깨, 이 넓은 어깨에 반해가지고 결혼했다고 하는 사실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세 번째,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나는 대학에서 강의했습니다. 다섯 번째, I lived in New Zealand for a year. 뉴질랜드에서 1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 중에 진짜가 한 개 있어요. 한번 여러분 잠깐 멈췄다가 생각해보고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자, 생각해 보셨나요? 몇 번일까요? 자,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1번이 진짜일 것 같다. 네. 자, 1번. 나는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다. 이거는 X였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게 아니라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했어요. 자, 그렇다면 제 대학교에서의 전공 과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생김새와는 다르게 기계를 전공했습니다. 저는 기계공학자예요. 실제로 제가 회사에서 그래도 유명한 대기업에서 3년 동안 기계 엔지니어로 근무를 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일했던 게 저하고 잘 맞지가 않아요. 뭐가 맞지 않았어요? 흥미가 맞지 않은 거예요.
저는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기계하고만 대화를 하려니까 얼마나 답답한지요. 그래서 제 진로를 또 옮기게 되었죠. 두 번째, 나는 유도 선수였다. 이게 진짜일 것 같다. 이것도 X입니다. 저는 유도 선수는 아니었고요. 유도를 한 1년 정도 배웠던 사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실제 탁구 선수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국체전에도 이렇게 나갔었는데 아쉽게 어, 호리호리한 친구였는데 1회전에서 21대 3, 21대 6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물론 신체 운동 지능이 저의 강점이긴 해요. 하지만 저보다 뛰어난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물론 또 노력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다. 자, 이게 정답일 것 같다. 자, 이것도 X입니다. 최근에 저를 닮은 아주 귀엽고 깜찍한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이 둘인 아빠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4번이나 5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요.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빠밤 4번입니다. 나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다. 제가 5번하고도 연관성이 있는데요. 저는 뉴질랜드가 아니라 호주에서 1년 동안 살다가 왔습니다. 제가 호주에 가서 여러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호주에는 왜 오게 되었어요? 호주에는 왜 오게 되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답을 이야기하는 친구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러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 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호주에서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되었죠. 정말 실제로 한국에 왔는데 자기의 진로나 꿈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진로에 대한 고민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도움을 주고자 했더니 학교에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진로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또 진로 상담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을 저는 또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저는 저의 진로는 되게 무궁무진하죠. 여러분들 진로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로는 직업과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진로가 조금 더 큰 개념이고요. 그리고 직업은 좀 작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적으로 진로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알아가 볼 건데 그 전에 이 목차를 봐야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진로 프로세스. 5개의 진로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이번 시간은 두 번째 프로세스까지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진로 프로세스 나머지 3가지, 그 다음에 계획된 우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지나온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의 나이대가 아마 20대 초중반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굉장히 바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왔을 거예요. 맞아요, 강사님. 저는 너무나도 쉼없이 달려왔어요.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했는데 공부도 잘 되지도 않고 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생각만 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맞아요. 그러한 삶에 있어서의 고민들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삶은요, 이와 같아요. 누가 빨리 달려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가야 돼요. 자,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먼저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나요? 다른 친구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은 취업한다고 하는데 또는 토익 점수가 좋다고 하는데 나는 너무 뒤처진 거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잠깐 멈추세요. 만약 그들이 토익 점수 쌓고 자격증 얻고 그다음에 좋은 성적을 아무리 갖췄더라도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없고 방향이 없다라면 그 친구는 계속 자기의 삶을 헤매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정이 된다면 아마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친구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이 여러분의 방향을 좀 결정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진로입니다. 여러분, 진로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잘 적었으면 좋겠어요. 자, 잠깐 멈추고 필기 도구와 연습장을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적고 그 내용을 다음 저희가 줌 시간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났을 때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잠깐 멈추고 필기 도구와 연습장 또는 노트를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었나요? 자,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진로. 진로란 무엇일까요? 살아오는 동안 빠르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서 대학교까지 오는 동안 진로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진로가 뭘까요? 자, 진로는요, 나아갈 진짜의 길로자입니다. 그러니까 진로는 내가 나아가는 길이 바로 진로인 거예요. 근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앞에는 장애물들도 있겠죠. 어떤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이 또 하나의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영어 점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능력을 기르는 게 진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진로는 궁극적으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갖춰야 될 능력,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진로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데요. 진로는 바로 그 진로 자기 효능감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작은 성취 경험들을 계속 쌓을 필요가 있어요. 도움이 될 만한 게 바로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거야.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해냈어요. 그거는 또 하나의 여러분의 효능감을 높이는 활동이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진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또는 넘어설 수 있는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 마음, 믿음 이런 것들이 바로 진로 자기 효능감인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르는 게 필요합니다. 자, 기르기 위해서 다양한 진로 프로세스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거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1번부터 88번까지의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1번. 자, 한번 살짝 보면 1번은 여기 보이죠? 2번은 어디 있을까요? 2번 여기 있네요. 자, 3번이 여러분들 보이세요? 3번 여기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30초를 줄 건데 여러분이 30초 동안 몇 개의 숫자까지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우리 같이 액티비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준비되었나요? 제가 30초 동안 30초의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들 1번부터 시작해서 한번 몇 번까지 30초 동안 찾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자, 10초 남았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몇 개까지 찾았어요? 1번부터 시작해서 88번까지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11개, 12개 정도 이렇게 찾더라고요. 여러분들 몇 개 정도 찾았는데 제가 비대면으로 할 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찾았을 때 사실은 찾는 게 쉽지가 않았죠. 이게 너무 여기저기 숫자가 흩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피로감도 오고 또 찾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부터 찾기 쉬운 방법을 제가 한 번 더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위에서 아래로 선 하나 그을게요.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 하나 긋습니다. 자, 1번 어디냐면요. 왼쪽 위에 하나 있어요. 2번 어디냐면요.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3번은 왼쪽 아래에 있고요. 4번은 오른쪽 아래에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지그재그. 5번은 어디 있을까요? 5번은 오른쪽 왼쪽 위에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죠. 여기 있죠. 6번도 그와 같이 지그재그로 여러분들이 숫자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방법을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30초 동안 제가 알려준 방법대로 이제 한번 숫자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데요. 자, 준비가 됐나요? 자, 준비, 시작, 찾아보세요. 30초의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아마 제가 이야기한 걸 제대로 따라온 친구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방법을 몰랐을 때보다 두 번째 제가 방법을 알려줬을 때 훨씬 더 쉽게 숫자를 찾았을 거예요. 진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진로를 찾아가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뒤죽박죽 잘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로 프로세스를 가지고 여러분들 진로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아, 이게 진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진로 프로세스에는 이렇게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설명도 할 텐데 여러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잘 적어주기 바랍니다. 진로에는 이와 같이 5개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시절을 거쳐오면서 아마 여기에 나와 있는 프로세스 5단계 중에 뭐 중요한 것들을 한두 가지씩 막 뭐 앞뒤 순서 없이 막 해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무를 봐왔는데 전반적인 숲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다 보니까 진로가 내가 제대로 찾고 있는 건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앞으로 진로는 이와 같이 5개의 과정을 거쳐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기 이해부터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기 이해. 내가 누구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지? 내가 무엇을 잘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깊은 친구들이 자기 이해 지능이 높아요. 자, 그리고 자기가 이해 지능이 높은 친구들이 진로를 잘 찾아갈 확률도 높습니다. 자, 자기 이해인데요. 자기 이해에서 이 3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강점, 내가 잘하는 거, 흥미, 내가 좋아하는 거, 가치관,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거. 이 3가지입니다. 아마 이 강점, 흥미, 가치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진로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흥미, 강점, 가치관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이
이 과정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떤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씩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할 겁니다. 잘 적어두세요. 자, 먼저 강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왼쪽 위에는 이제 태연이라고 하는 소녀시대의 가수고요. 가운데 있는 분이 손석희, JTBC 사장, 그리고 오른쪽 위에가 영화배우 정우성 씨, 그리고 왼쪽 아래쪽이 이제 손현재 선수, 그리고 누구나가 좋아하는 그 오른쪽에 유재석 씨, MC, 그리고 그 옆에 오른쪽에 누가 있냐면 어떤 친구가 저 이분 알아요. 한국사 가르치는 설민석 씨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김병식 코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6명 중에 누가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리더로 하겠습니까? 자, 한번 멈춰놓고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누가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자, 골랐나요? 자, 대부분의 친구들이 누구를 리더로 뽑냐면은 바로 유재석 씨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재석 씨는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MC를 봐요. MC는 뭐냐면 그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재석 씨를 리더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자, 정답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자,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만약 우리가 연기를 배운다라고 한다면 누가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정우성 씨가 리더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노래를 배운다라고 한다면 누가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소녀시대의 태연이 노래를 가르치는 리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각자가 잘하는 게 다 달라요. 강점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강점입니다. 저는 잘하는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것들을 누구나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다중지능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중지능 8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두세 가지 정도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인간 친화지능입니다. 이 인간 친화지능이 높은 학생 같은 경우는 먼저 누구를 만나더라도 먼저 가서 말을 붙여요. 그리고 이 친구 주변에는 다양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배려심도 있고 포용력도 갖추고 있는 친구들이 인간 친화지능이 높은 친구예요. 그리고 자기 성찰 지능이 높은 친구는 나는 누구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지? 그런 고민들부터 시작해서 책 읽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것들을 즐겨하는 친구들이에요. 자, 자연지능입니다. 자연지능이 높은 친구들은요. 산, 바다, 식물, 동물 이와 같은 것들을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공간지능이 높은 친구는 화가, 그러니까 그림 그릴 때 그걸 입체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거. 또는 이런 친구도 있어요. 집을 잘 찾아가는 친구들, 내가 설명해 주는 것을 3D 입체적으로 잘 그려서 그거를 잘 해결해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간 지능이 높습니다. 또 음악 지능이 높은 친구들은요. 어떤 한 음을 들려줬을 때 그 음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캐치해낼 수 있는 친구들. 그리고 노래도 잘합니다. 신체 운동 지능이 높은 친구들은요. 몸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보다 균형 감각도 뛰어나고요. 그리고 근육도 이렇게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논리 수학 지능입니다. 이 친구들은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규칙을 잘 찾아내는 친구들이에요. 문제가 갖고 있는 규칙을 논리적으로 잘 풀어내는 친구들. 그래서 1, 2, 4가 오면 헷갈려 해요.
1, 2 다음에는 3이 와야 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언어지능,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글도 굉장히 잘 쓰는 언변가이자 그리고 작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강점이 있어요. 두세 가지 정도. 혹시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발견했나요? 아마 두세 가지는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나의 강점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의 강점을 잘 아는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이해 지능이 높은데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자기의 장단점들을 잘 파악해서 그것을 직업에 잘 발휘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나의 강점을 잘 발견하면 성공할 확률도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나의 강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빨간색 글씨만 좀 살펴볼게요. 우선은 강점을 발견하면 와, 흥분합니다. 내가 찾던 거야. 와, 저는 이제 탁구 선수라고 그랬잖아요. 탁구를 치는데 와, 너무 재밌어요. 빨리 배우고 싶어요. 또 하나 뭐냐면 학습 속도가 빠릅니다. 탁구를 하려면 이 스핀, 공의 스핀이나 이런 것들 방향도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몸으로 빠르게 학습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방법들을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서브를 어떻게 넣으면 상대방이 잘 못 받을지 이와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해요. 그리고 의욕과 활기가 넘칩니다. 빨리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 또 동기가 일어나요. 아, 그래. 이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이야.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바로 여러분들의 대표 강점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흥미유형입니다. 흥미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6가지로 이렇게 나눴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멈춰두고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나는 신체 활동이나 만들기 또는 운전, 수리 같은 걸 좋아해요. 그러면 실제형이 높은 친구들. 또는 연구나 기획 또는 개발이나 평가 이런 것들을 선호하면 탐구형이 높아요. 또는 디자인, 글쓰기, 감상, 창작과 같은 활동을 주로 하면 예술형. 또는 서비스, 상담, 가르치는 것, 돌보는 걸 잘하면 사회형. 또는 어떤 결정을 하거나 판단하거나 설득, 관리를 잘한다라고 하면은 기업형. 계산을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작성을 하거나 정리를 하거나 이와 같이 관습형. 이렇게 실제형부터 시작해서 관습형까지 내가 좋아하는 직업적 환경이 있습니다. 6가지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멈추고 어떤 것들을 내가 좋아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가치입니다. 가치는 내가 살아오면서 겪는 어떤 사건에 있어서 그걸 결정하고 선택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 원칙이 되는 것, 신념이 되는 것들이 바로 가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직업 가치관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가치관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멈추고 이 안에서 나에게 어울리는 가치관은 어떤 건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직업 가치를 두세 가지 정도 선택해 보기 바랍니다. 멈추고 읽어본 다음에 선택해 보세요. 자, 선택하셨나요? 여 앞에 나와 있는 김병식 코치의 가치관입니다. 저는요, 첫 번째, 발전성이에요. 자, 무엇인가를 배웠을 때 그것을 성취해내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이뤄내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 다양성. 저는 한 가지 일이 아니라 다양한 일들을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강의도 하고 있고요. 글도 쓰고 있고요.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대학생들을 또 케어하기 위한 쉐어하우스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몸과 마음의 여유. 제
딸과 함께 경주에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저는 제가 일한 만큼 또 쉼도 저에게 있을 때 생산적으로 일을 해낼 수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저의 직업적 가치관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모이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강점을 통해서 강점과 어울리는 어떤 직업, 또는 흥미와 어울리는 어떤 직업, 가치와 어울리는 어떤 직업들이 교집합으로 모이는 이 공간이 있을 거예요. 이 공간이 바로 내가 잘할 수 있는, 좋아할 수 있는, 나에게 올바른 직업 또는 나의 진로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느냐?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도록 할게요. 사이트를 하나 알려줄 건데 네이버의 커리어넷이라고 한번 쳐보기 바랍니다. 자, 커리어넷에 들어가서 보면은 자기 이해와 직업 탐색을 위한 진로 심리 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진로 검사를 이렇게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생 일반 용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 직업 가치관, 그리고 뭐 여러분들 직업 흥미 검사를 해봐도 됩니다. 또 직업 적성 검사 이렇게 해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검사를 하게 되면 추천해주는 직업들 또는 활동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비슷한 것끼리 한번 묶어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 시간, 자기의 진로란 무엇이고, 그리고 진로 프로세스 5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 자기 이해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프로세스, 직업 환경의 이해를 들어갈 텐데요. 그거는 두 번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두 번째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